보니까 나훈아 씨도 생각이 나요. 이혼 소송을 해서 이혼을 피한 경우라고 얘기를 어떻습니까? 하던데. 그 이혼 관련 소식이 있죠? 2011년에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대법까지 가서 결국은 나훈아 씨 손을 들어줬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정행위나 어떤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혼인을 계속 이어가라는 건데요. 보통 이제 혼인 이렇게 이혼을 결정할 때 세 가지를 봐요. 동거의 의무, 부양의 의무, 협조의 의무인데요. 일단 나훈아 씨가 동거, 많이 같이 살진 않은 건 맞는데 네. 이제 부양을 안 했다거나 결혼 생활이 이어지도록 협조를 안 했다. 이거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혼인은 지속되는 게 맞다라고 나훈아 씨 손을 들어준 것이죠. 저도 이 사안은 굉장히 의아스러운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법리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모양인데 둘이 현실적인 결혼 관계가 붕괴된 거 아니에요? 부양 돈을 보냈건 말건 떨어져서 지금 몇십 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부인 입장에서 볼 때 나는 더 이상 나훈아의 아내로서 살고 싶지도 않고 살 수도 없다. 실제로 아니단 말이에요. 재혼을 하고 싶건 그냥 더 자유롭고 싶건. 근데 이걸 법원이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그래도 부부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죠? 둘 다 합의하면 아무 상관이 없지. 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데 둘이 합의를 못하니까 법이 개입을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서류상으로 이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혼이 되면 그다음부터 재산 분할도 생기죠. 다시 재혼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나훈아 씨가 사실 두 번의 이혼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는 정말 유지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게 아닐까. 왜 그럴까요, 홍 기자님? 왜? 그러니까 나훈아 씨가 이제 이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어떤 울타리에 대해서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자식 보고 살고 싶고 내가 그냥 늙어서 나 혼자가 아니라 지금 같이 안 살더라도 나한테 자식도 있고 가정도 있어서 가서 볼 수 있고 이런 걸 되게 원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인연을 끌어서라도 이거에 대해서 이 가정을 좀 유지하고 싶어 한 게 있고 물론 우리는 이제 김갑 선생님 말씀처럼 한쪽이 싫다는데라고 하는 건 그 싫다는 게 이제 진실을 전제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법이 보기에는 이 나훈아가 문제가 없는데 단순히 만약에 어떤 원하는 바가 있어서 저 사람이 부양의 의무, 협조의 의무, 동거의 의무를 안 했어요. 이혼해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니까 따져볼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부양이나 협조는 당연히 했고 동거 부분도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을 인정한 거예요. 일부러 함께 산 게 아니다. 직업이 불특정하다. 소송을 조금 제가 첨언을 하면요. 딱 법원이 봤을 때 이 두 부부를 계속 본인 상태를 유지시키기에는 너무나 가혹하구나. 그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주의라 하더라도 사실상 두 부부가 파탄이 됐다면 이혼시켜 주거든요. 근데 끝까지 갖는 걸 보면 그 부인 측의 주장이라든지 나훈아 씨 주장을 들어봤을 때 둘이 혼인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기진 선생님, 나훈아 씨하고 지금 미국에 있는 분하고 거의 한 20년 정도, 그러니까 93년에 미국 갔으니까 20년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 아들 결혼식에도 못 오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교류가 좀 있었습니까? 우리들이 정확히 사실을 알아야 돼요. 93년에 미국에 갔다고 해서 나훈아 씨와 이 정 씨와 가족들이 부인과 아이들이 못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안 만나게 된 거는 얼마 불과 오래되지 않은 일이에요. 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기록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 부인이 왜 지금 와서 그렇게 이혼을 하고 싶어 하냐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두 분을 좀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가 있어요. 나훈아 씨가 처음에 결혼을 73년에 했고 그다음에 이혼했고 그다음에 연상의 김지민 씨를 만나서 6년 만에 또 이혼하고 이제 세 번째 만났는데 먼저 아이가 생겼고 정식 결혼은 85년에 했고 잘 살았어요. 근데 이 부인도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일본에서 가수 활동을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때 나훈아 씨가 일본에 왔다 갔다 할 때 서로 결혼을 했어요. 부인은 활동을 접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역할만 충실하게 대한민국 대중들이 정말 사랑하는 탑스타의 내조에만 충실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이들의 교육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으로 옮겨갔고요. 보스턴에 가 있습니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교류를 했고요. 근데 여러 가지 사건이 생겨버렸어요. 나이도 들었어요. 부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라고 봐요. 상실감,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다시 한번 일하고 싶은 이런 욕심들,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아마 작용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소장에 안 보이는 내용들이 그렇죠. 상당히 숨어 있는. 부부 문제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 당연하죠. 근데 괴소문이 돌았잖아요. 뭐 탑 탤런트 여자 2명과 뭐 그런 관계인데 또 그들이 뭐 일본 야쿠자의 홍콩 삼합회 애인이어서 뭐 어떻게 신체 부위가 어떻게 됐다. 그건 아니라고. 그렇죠. 근데 그런 소문이 났을 때 미국에 있는 부인 입장에서는 이게 돈의 문제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남편이 제일 안 좋은 시기지만 또 하나의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나훈아 씨가 기자회견도 하고 내가 남편 사유로서 결격 사유가 없다는 거 어떻게 보면 대중 앞에서 알려준 거고 그게 결국은 나훈아 씨보다는 부인의 면을 세워준 기자. 안지정 기자. 안지정 기자는 뭐 이 나훈아 씨 취재하신 적 없습니까? 그때 워낙 2007년에 그 일파만파여서 부산으로 현지 취재를 갔었어요. 예. 그래서 그 실제로 그분이 이제 신체 일부가 훼손이 돼서 그 수술을 했다는 병원을 찾아갔었어요. 그래요? 네. 예. 찾아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찾아갔더니 뭐래요? 자기들 그것 때문에 문의 많이 받았는데 자기들 진료 기록을 다 체크해봤는데 없다. 네, 그런 일은 없었다. 이 병원 다른 병원이 몰라 이 병원 절대 아니고 그건 루머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 너무 싱겁잖아요. 이들을 끝나면. 그러면은 아무튼 부산에 머물고 계신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아는 게 있냐 해서 또 통하다 보니까 나훈아 씨가 그 해운대 그 모 굉장히 비싼 고가의 아파트 촌인데 거기 사신다는 거예요. 거기를 또 갔어요. 해운대 바로 앞에. 그 아파트 1층에 있는 그냥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하나 마시고 전화를 딱 통화하는데 그 점원 아가씨가 제가 이제 서울말로 얘기를 하니까 서울에서 왔어요. 이렇게 괜찮나요? 서울에서 왔어요. 네,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요 요즘. 네, 그래서 예, 서울에서 왔습니다. 뭐 때문에 왔냐고 해서 이러이러는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러이러한 걸로 왔어요 했더니 저 봤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왜 봤냐 그랬더니 이 아파트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당신 어떻게 봤냐? 나도 이 아파트 산다. 어땠냐 그랬더니 나도 그 소문 다 봤는데 건강하게 다니고 있더라. 그래서 그때 나훈아 씨가 그 시기가 이제 한창 이제 나오지 않을 때니까는 이미 아파서 수술 받고서 누워 있다는 시점에 다니고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나훈아 씨가 그게 몸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사실 무근이라고 봐야 된다. 훼손이 안 됐군요. 그러니까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제 나훈아 씨가 모습을 너무 안 드러내니까는 실제로 이런 아파서 양평의 집에서 지금 요양 중이다, 집거 중이다. 그래서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온 건데 이 얘기가 저는 어찌 보면은 나훈아 씨를 나오게 하기 위해 나온 얘기 아닌가 싶어요. 2007년에 이 사건이 터지니까 2008년 1월에 기자회견을 열고 5분간 보여주겠다고 카리스마를 팍 풍겼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5년간 아무도 그를 이제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훈아 씨가 이쯤 되면 본인이 또 나 괜찮습니다 해서 나와서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인 거죠. 2007년도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 한들 왜 공연을 안 하고 잠적하시는 거예요, 제 말은. 아니, 왜 따져? 아니, 공연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도 그럼 2008년에도 다시 공연하고 2009년에도 공연했으면 사실은 지금까지 한 7, 8년 동안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2007년에 세종문화회관 그때 빌렸을 때 이미 굉장히 이게 비싼 곳이기 때문에 위약금이 큰데 그거를 물정도로 물정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신체 절단선도 나온 거였거든요. 그때 사실 영화 혹시 살인의 추억 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은 그 연쇄살인범의 현장에 털이 없어서 송강호 씨가 무모증이라고 해서 무모증이야, 무모증. 그래서 이제 목욕탕 가가지고 이렇게 전부 남자들이 이렇게 보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기자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나훈아 씨가 자주 가는 사우나에 가서 앉아있다 보면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가슴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인이지만 본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고 그래서 못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소문 도는 건 좀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인간적인 면을 들었는데 나훈아 씨가 그 박인수라는 봄비 부른 가수가 이제 몸이 아프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아무도 그 박인수라는 가수를 도와주지 않고 눈여겨보지 않을 때 지인을 통해서 2천만 원인가를 그냥 완전히 그거를 드리면서 굉장히 그런 일이 많았다고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데요.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그런 큰 돈을 주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훈아 씨가 굉장히 아주 진짜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요. 그 양반은 나훈아 씨는 항상 방송, 저하고도 그랬습니다. 프로그램 출연할 때 항상 새로운 걸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나이에 맞게 항상 음악도 스타일도 변신시키면서 와서 지금 제 생각엔 그래요. 제가 들려오는 얘기로는 새로운 자기의 나이에 맞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하고 쇼를 한 다음에 이제 우리 디프리 가서 한 얘기가 자기는 마이웨이를 부른 프랭크 시네트라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노래 부르는 잉글버트 험퍼트윙크 이런 가수들 보면서 느끼는 게 많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그 나이에 맞는 모습의 노래와 나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줄 때
진정한 스타는 마지막까지, 눈 감는 날까지 존재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음번 컴백을 하는데 재밌는 건 최근에 얘기를 들었더니 양평 집에도 완벽하게 모든 녹음 시설부터 모든 게 다 돼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아는 나훈아 씨는 끊임없이 곡은 지금 만들고 있을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고 돌아올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 그 흔적들과 아픈 상처, 그 다음에 또 이혼 소송으로 또 불거진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발목을 잡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난달에 그 홍콩에서 한 시상식이 있어서 갔었는데요. 엔딩 무대가 스티비 원더였어요. 네, 그렇죠. 스티비 원더가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성량이 예전을 못 따라가요. 자기 노래를 자기 원키를 못 낼 정도로 불렀는데 근데 이제 노래 성량이 떨어졌네 이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한 장소에서 호흡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저런 전설적인 가수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나훈아 씨가 그런 가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무대에 서고 관객들과 호흡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 저 사람 이제는 늙었는데 이런 소리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훈아 씨도 지금 우리가 모두 다 무대에서 보길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팽팽한 젊음이 있을 때 자존심, 늘 새로운 무대를 구상해서 정말 사람들을 놀래게 해야 된다. 이것을 좀 내려놓으신다면 그저 의자에 앉아서 피아노 한 대 치면서 조용히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도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꼭 공연을 하는 것보다 대중 앞에 좀 편안한 모습으로 한 번쯤 자기를 노출해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소망을 갖겠네요. 완벽주의자인가 보다. 얼마 전에 또 화제가 됐던 게 어느 분당에 있는 모 병원에서 뇌질환 전문 병원에서 뇌경색 관련된 어떤 치료를 받으시고 상당히 그랬다고 제가 측근한테 들었어요. 그랬더니 많이 아프십니까 했더니 다 괜찮다고 그러는데 이제 한 번도 대중 앞에 어디서 공연한 적이 없잖아요. 거기에 환자들과 관계자들을 위해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잘 괜찮으신 나오시고. 거예요. 그래서 나훈아 씨 와병설이 이렇게 좀 많이 지금 퍼지고 있는 것 한동안 같아요. 퍼졌었는데 2012년이죠. 작년 3월에 그 나훈아 씨와 오랫동안 나훈아 씨의 회사 나라기획입니다. 그 사장을 했던 오랜 동안 매니저를 맡은 사장을 했던 윤모 씨가 계신데 그분의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나훈아 씨가 느닷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봤는데 모습이 매우 사실은 나훈아 씨는 굉장히 남자답고 구릿빛 피부에 언제 봐도 멋있는 분이에요. 포스도 느끼고. 근데 많이 그날 이상하니 마치 조금 초췌한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또 신문에 나간 모습 자체가 굉장히 그렇게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와병설이 아프다. 사실 뭐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가고 이랬던 사연들이 두 분은 기자로서 이제 앞으로 나훈아 씨 어떨 것 같으세요? 나훈아 씨에 대한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요. 2008년 1월 기자회견을 할 때요. 모 방송사에서 생방송 중계를 했어요. 생방송 중계차를 띄우는 기자회견은 연예인은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게 시청률도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나훈아 씨가 뭘 하는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한 거죠. 이런 모습 이렇게 다 궁금해할 때 빨리 나오셔서 보여주시는 게 이게 대중도 좋고요.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도 주변 취재하는 것보다 그분의 공연하는 모습을 취재하고 싶어요. 그래요. 이렇게 많이들 원하고 있으니까요. 아궁이를 뜨겁게 달군 사건.